지금 바로 구독 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5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이 돈이 지금 이 순간 한국과 미국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압박해오면서 수출 기업들 다 죽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을 뒤흔들었죠. 실제로 작년 한때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가볍게 넘어섰고 코스피는 연일 출렁였습니다. 저 역시 주식 계좌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속을 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구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의 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꽤 정교합니다.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 3사가 주도하는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원전, 반도체,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뉴스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한가운데 서서 느긋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체 그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협상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안전장치가 있는 동시에 아직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불편한 현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이야기보다 이걸 알아야 정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좋은 뉴스에 흥분해서 고점에 들어갔을 때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나쁜 뉴스 한 줄에 겁먹고 팔았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두 가지 실수를 모두 피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손을 내밀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조선 능력의 붕괴입니다. 1980년대에 400개가 넘던 미국 조선소는 지금 사실상 26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인데 군함을 고칠 조선소도 새로 지을 숙련 인력도 없습니다. 미 해군의 목표는 2054년까지 함대를 390척으로 늘리는 것인데 2026 회계년도에만 신규 발주가 19척에 달합니다. 한국의 협력 없이는 이 계획 자체가 허공에 뜨는 겁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의 노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경쟁이 불붙으면서 미국의 전력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수십 년 된 송배 전망은 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하나 제대로 만들 공장이 미국에 없고 원전을 짓겠다고 해도 기자재를 공급할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미국 안에 원자력 무기고를 갖춰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설비를 건설하려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 스스로 자국의 결핍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이런 구조적 결핍 위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꽂아넣은 핵심 조항이 바로 상업적 합리성, 커머셜 리즈너블리스입니다.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리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돈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특정 프로젝트를 요구해도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힘센 건물주가 자기 건물 1층에 무조건 식당을 차리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우리가 좋다, 차리겠다. 단 한 달에 순이익 500만 원이 남는다는 걸 먼저 증명해라. 장사 안 돼서 적자나면 당장 나간다고 계약서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정부가 1호 투자처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걸프만의 석유화학 지분 인수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온 시설의 지분을 사들이는 구조라서 허허벌판에 돈을 묻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선 분야의 마스가 역시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미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도 전액 현금이 아닌 현금과 정부 보증을 병행하는 구조로 협상해냈습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하던 전액 현금 납입 방식을 수정한 것으로 한국이 상당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선 3사는 이미 조용히 성과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6년 초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두 번째로 수주하며 미 해군과의 실적 레퍼런스를 착착 쌓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전진기지로 삼아 황금함대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역시 미 비거마린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군수지원함 MRO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RO의 매력은 숫자로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84조 원에서 2029년까지 9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미국 시장만 약 2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을 새로 짓는 수주는 몇 년에 한 번이지만 정비 수요는 그 배가 바다에 떠있는 30-40년 동안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평생 수익을 거두는 구독경제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저도 조선 기자재주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이 MRO 논리를 정확히 이해한 이후로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개별 수주 소식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이 구조적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선업의 수혜가 대형 3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마스가가 본격화될수록 선박 엔진, 부품, 철강 구조재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 중견 조선사까지 수혜가 넓게 퍼집니다. 실제로 한화엔진 같은 엔진 부품주들은 이미 연초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별개의 위험이지만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2, 3차 기자재 업체 중에 알짜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만 보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1호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한국의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는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집행 기반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3월 초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습니다. 5,500억 달러 약속 중 첫 사업으로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의 9.2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 330억 달러 건설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한국 압박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주가가 이미 상당폭 올라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현실보다 먼저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의 하락은 항상 예상보다 빠릅니다. 두 번째, 2천억 달러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협상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불편한 대목이 있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측 협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조항이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유리하게 짤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식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세 번째, NBAA의 현실, 미국산 군함은 미국에서만 지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2026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NDAA에는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이 사실상 재확인돼 있습니다. 한국이 기대하던 국내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 직접 건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가 군함 건조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이지만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MRO로 실적을 쌓고 신뢰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신조까지 진입하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주가에 이미 미 군함 건조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영돼 있다면 이 법적 현실이 실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술 이식의 딜레마, 10년 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스마트 조선 시스템, 전력 설비 기술, 원전 건설 노하우를 미국 본토에 심어준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우리 기술을 충분히 흡수한 미국이 스스로 이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국가 전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위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한 뒤에도 이 흐름 자체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 계좌를 운용하면서 세운 기준을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MRO 수주 실적입니다. 뉴스에 미 해군 MRO 수주라는 단어가 뜰 때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흥분보다 계약 기간과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10년짜리 정비 계약 하나가 단기 신조 수주 몇 건보다 이익의 안정성 면에서 훨씬 값집니다. 다음은 유상증자 여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며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기업은 자금 여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수출입은행 보증이나 산업은행 정책금융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기업이 훨씬 건전합니다. MRO스가 구조 자체가 정부 보증을 병행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이 정책금융 라인에 연결된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타이밍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와 전력기자재주는 이미 상당폭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무턱대고 쫓아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협상이 지연되거나 법안 처리에 잡음이 생기거나 프로젝트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는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꺾이는 구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큰 물줄기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조정 구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현금 비중을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핵심 변수입니다.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원화 환산 이익이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고환율을 두려워하기보다 달러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에 올라타는 것이 지금 환경에서의 현명한 대응입니다. 물론 원화 강세 전환 시점에는 반대 방향의 압력이 생기므로 이 변수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금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한 수출 기업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 미국이 지난 20년간 실제로 지은 대형 원전이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단 2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원전 설계, 시공, 기자재 경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주와 함께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이유입니다. 신조선가 지수는 너무 깊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가 최근 횡보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수주 잔고는 이미 3년치 이상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이 기존 수주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구간입니다. 주가 조정이 올 때 공포에 질려 좋은 기업을 헐값에 팔고 나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기본 구조를 단단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05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단순한 무역 협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미중 패권 전쟁, AI 전력 수요 폭발, 미국 조선 인프라의 붕괴라는 구조적 결핍이 만들어낸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한국의 조선 전력 산업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흐름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합니다. 1호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 결정권의 상당 부분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NDAA의 법적 장벽도 현실이고 기술 이식이라는 장기 딜레마도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정보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에 흔들려 서두르는 사람도 가차없이 걸러냅니다. 이 현실을 인식한 위에서 상업적 합리성 조항이 지켜지고 있는가, MRO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가, 유상증자 악재는 없는가 라는 3가지 체크포인트를 손에 쥐고 시장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수준 조선 기술과 원전 설계 능력을 미국 본토에 이식해주는 이 결정. 지금 당장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는 천재적인 생존 전략일까요? 아니면 10년 뒤 기술을 다 흡수당한 채 미국에게 경쟁자 자리를 내주는 결과가 될까요? 현실 투자자의 시각에서 쓰신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